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것으로 바꾸고 싶어서 눈에 힘을 잔뜩 주고 앞을 응시한다. 더 많은 데이터로 더 정확하게, 더 똑똑하게 미래를 예측하려 애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 그 반대다. 뒤를 돌아보고 넓은 시야를 갖는 것이다.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알아내려고 하는 대신 과거의 역사가 피해가지 못한 굵직하고 중요한 일들을 공부하는 것이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자주 받는 질문이 있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 것 같으세요? 제프 베이조스는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 아마존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을 가장 원할 거예요. 제프 베이조스는 이 변하지 않는 가치에 주력했기 때문에 현재의 아마존을 만들어냈고 미래의 아마존을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편적인 진실이에요. 책 불변의 법칙에는 변화하는 세상 속 절대 변하지 않는 진실 23가지가 나옵니다. 돈에 관한 인간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담았는데요. 저자 모건 하우절의 깊은 통찰력이 느껴집니다. 그중 삶에 꼭 적용해야 할 법칙 4가지를 추려봤어요. 지금부터 소개할 불변의 법칙들을 이해하면 더 빨리 풍요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리스크는 내가 모르는 곳에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초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감염자가 나오면 학교나 회사, 종교시설 등이 폐쇄되었어요. 약국과 마트, 인터넷 쇼핑몰까지 마스크가 동이 났죠.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대폭락했고 수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코로나19를 미리 알고 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은 늘 예상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만일 가장 큰 리스크를 알았다면 대비책을 세울 테고 대비책을 세운 일은 덜 위험한 것이 됩니다. 아마 향후 10년간 나타날 가장 큰 리스크는 지금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무언가일 거예요. 리스크를 위험하게 만드는 건 바로 예측할 수 없음 때문이죠. 세상은 원래 수많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숱한 인생 계획과 목표가 덧없이 느껴지는데요. 물론 그냥 대책 없이 살자가 교훈은 아닙니다. 예측은 누구나 아는 내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니 예측에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리스크가 언제고 반드시 올 것이라 예상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럼 저축할 때는 너무 많다 싶은 액수로, 대출을 받을 때는 너무 무리되지 않는 액수로 해야겠죠.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최고의 전략은 비관론자처럼 저축하고 낙관론자처럼 투자하기입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해 크게 성공한 이후에도 편집증에 가까운 불안을 달고 살았어요. 만일 수익이 없어도 1년간은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항상 은행에 보관했죠.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관론적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변화 속도가 빠른 기술 업계에서 위기의식을 느꼈죠. 위험에 대비할 만큼 충분히 비관론적이어야만 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야심차게 신제품을 개발하지만 단기적 부채를 경계하며 항상 안전망으로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는 기업. 역사상 이런 기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재정에도 대입할 만한 대목이에요. 당장 실업이나 질병이 닥칠 수 있다는 비관론적 입장에서 지출을 관리하고 저축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또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낙관론적 입장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하며 충분히 버텨야 합니다. 투자할 때 반드시 적용해야 할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불변의 법칙 2번째, 스토리는 통계보다 힘이 세다. 세상은 정보로 넘쳐나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정보를 찾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정보를 꼼꼼히 살펴서 가장 합리적이고 옳은 답을 찾기는 어렵죠. 사람들은 뛰어난 스토리텔러의 말이라면 설령 틀린 답이라도 기꺼이 선택합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스토리텔링 능력으로 많은 구독자들을 사로잡는 걸 볼 수 있죠. 때때로 비상식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는데도 구독자들은 충분히 납득하곤 합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스토리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니까요. 근거가 빈약한 이야기라도 누군가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준다면 설득력을 가집니다. 스토리는 일종의 지렛대예요. 스토리를 지렛대 삼아 복잡한 아이디어나 이론을 전달할 수 있죠. 잘 쓰여진 책은 흥미로운 이야기로 독자들을 쉽게 이해시킵니다. 큰 인기를 끈 영화나 드라마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문화 콘텐츠들이 모두 새롭고 독창적이지는 않아요.
대개는 이미 나온 것들을 재가공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한 것들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치와 통계, 논리적 사고로 움직이지 않아요. 한때 테슬라 주가는 1년 새 4배가 뛸 정도로 폭등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비전을 납득시키는데 탁월합니다. 그는 전기차 시장, 우주산업, 비트코인 등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했고 사람들에게 감동과 호기심을 주었어요. 인간은 이렇듯 늘 감정과 비합리성에 지배당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어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기업이든 현재의 숫자에 미래에 관한 스토리를 곱한 결과가 그것의 가치예요. 수치와 통계라는 객관적 지표들이 무의미해지는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이 때문에 경제학 지식보다 인간 심리와 인문학적 지식이 투자 세계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불합리성과 혼란, 골치 아픈 인간관계와 불완전한 인간들로 들끓는 곳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꼭 명심해야 할 법칙 3번째는 행복은 기대치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원룸 월세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둘 다 모은 돈도 별로 없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낡고 낡은 빌라에서 자취를 했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원룸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혼을 한 후에 방 3개 딸린 신축 아파트에서 사는 걸 보니 저도 집에 대한 욕망이 커지더라고요. 그 뒤로 투룸 빌라에서 구축 아파트로 다시 신축 아파트로 저의 높아진 기대치만큼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가장 최근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해서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집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찾아와서 좋아요도 눌러주고 칭찬 댓글도 달아주더라고요. 저도 그들의 인스타그램에 자주 놀러 갔죠. 어떤 인스타그램에는 한강뷰 아파트도 있고 고가의 명품 가구나 멋진 소품이 돋보이는 집도 있었어요. 눈이 즐거워지는 집 구경을 실컷 하고 나니 문득 우리 집이 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저의 기대치가 또 올라간 겁니다. 분명 제 삶의 질은 계속해서 상승했지만 삶의 만족과 행복이 같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기준선을 자꾸 바꾸니까요. 결국 부는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부러워하는 한강뷰 아파트 주민도 더 좋은 집에 사는 누군가를 부러워할지도 모르죠. 우리는 SNS를 통해 남들이 모는 근사한 자동차를, 남들이 사는 멋진 집과 좋은 학교를 봅니다. 나도 저게 갖고 싶어. 나한테는 왜 저게 없을까? 왜 저 사람은 갔는데 나는 못 가질까? 이런 생각을 갖기가 몇 세대 전보다 훨씬 쉬워졌어요. 남들이 가진 것과 내가 못 가진 것을 비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진 피할 수 없는 특성이에요. 비교를 통해 얻은 기대치는 발전을 위한 강력한 자극제가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기대치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며 사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삶의 모든 조건이 좋아질 때 기대치도 똑같이 빨리 높아진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의 스승 찰리 먼거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제1원칙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갖고 있으면 평생 괴로워집니다. 합리적인 기대치를 갖고 당신이 맞이한 결과가 좋든 나쁘든 침착함과 평정심을 갖고 받아들이십시오. 현실을 바꾸는데 힘을 쏟는 만큼 기대치를 관리하는 데에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법칙 4번째는 비극은 순식간, 기적은 오래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워런 버핏은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좋은 일은 작고 점진적인 변화가 쌓여서 일어나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알아채기도 어렵죠. 우리나라의 GDP는 지난 50년간 85배쯤 늘었어요. 전 세계 GDP 순위도 32에서 12로 크게 올랐죠. 정말 믿기 힘든 엄청난 성장을 이뤘어요. 하지만 이는 별것 아닌 듯 무시하기 쉽습니다. 50년 전 세상은 기억하지 않고 최근 몇 개월만 기억하기 때문이죠. 나쁜 일은 어떤가요? IMF 경제 위기가 삶을 덮치는 데는 한 달도 걸리지 않았어요. 수십 년간 번영한 기업이 순식간에 몰락했고 빚더미에 앉는 가정이 생겨났죠. 성장과 발전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언제나 더 큰 관심을 받는 건 실패와 비극이에요. 단시간에 일어나고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은 사망, 걸릴 수도 있었지만 예방한 질병, 우리를 덮칠 수도 있었지만 피해간 비극 등 사실 좋은 일이 더 많음에도 눈에 띄지 않아요. 나쁜 뉴스가 계속 들려오는 와중에도 세상은 더디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작고 하찮은 것이 오랜 시간 쌓여 놀라운 성공이나 성취로 나타납니다.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최고 수익률을 달성할까가 아니라 내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수익률은 얼마일까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심입니다. 모두가 빠르고 쉬운 길에 혹하지만 실제로 그런 길은 거의 없습니다.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 중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잠재적 보상과 비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불확실성, 귀찮고 번거로운 일, 까다로운 사람 상대하기, 부조리한 상황, 끊임없는 회의감 등의 형태로 말이죠. 많은 경우 그 비용은 치를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 리스크는 내가 모르는 곳에 있다. 둘째, 스토리는 통계보다 힘이 세다. 셋째, 행복은 기대치에 달려있다. 넷째, 비극은 순식간, 기적은 오래 걸린다. 수세기 동안 한결같이 이어져 온 진리들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 불변의 법칙에서 확인해보세요. 지금의 삶을 이해하고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나를 만나는 책 이야기 북그로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